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CAT 5월 10일에 시험이 치러졌죠. CAT 2급 요번 달은 1교시 문제를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요번 달에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개 타셨어요. 이게 이제 저번 달 거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상외로 합격률이 좋지. 물론 이제 제가 알고 계신 선생님 학생 기준이지만 합격률이 좋지 못하다. 50%가 못 돼요. 채 안 돼요. 합격률 자체가.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전달, 그러니까 이제 4월 말고 3월달은 또 합격률이 높았죠. 한 80% 넘게 합격률이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선생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3월에 너무 높게 나오니까 문제를 어렵게, 조금 어렵게 내야지. 이거 조금 어렵게 했는데,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또 확 어려웠나 봐요, 그게. 물론 이제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지난달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또 안 나오니까 요번 거는 엄청나게 쉽게. 근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저한테 잘해주시는 그 선생님 기준으로 하면 100%예요. 떨어진 사람 없어요. 합격률 100%. 오히려 지난달보다 더 합격률이 높게 나왔다. 그래서 뭐 크게 뭐 할 말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저도 이제 형태 딱 보자마자 얘는 뭔가 감점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존재를 안 하는구나라는 거 느껴졌어요. 이거 뭐 기존에 이제 베껴 그리는 스타일로 학습하신 분들 다 그려져요. 이거는 안 그려질 수가 없고요. 이거 만약에 저는 그래도 시험 봤는데 이거 잘 못 그렸는데요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번 시험 저는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딱 까놓고 얘기하는데 아직 자격 시험을 보러 가시면 안 되는 실력인데 무리하신 거예요. 애당초 아예 자격 시험 근처에도 못 가신 분들인데 무리하게 시험을 보신 거다. 그냥 좀 공부해서 이 정도면 좀 풀어볼까 하는 맹간한 실력 없는 사람들은 다 합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죠. 자격 시험인데 실력이 있는 사람과 실력이 없는 사람은 변별을 못하는 거. 그러면은 그냥 돈 받고 자격증을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럴 거면 뭐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구성부터 볼게요. 문제 구성 보면은 저렇게 생겼고요. 딱 봐도 이제 대부분이 눈치챘을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가 기본이다. 이거는 눈치챌 수밖에 없어요. 간혹 가다가 진짜 도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런 사람이 이번 시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저한테 잘해주시는 선생님 학생들 자료로는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왜? 다 합격을 했으니까. 만약에 지금 그 의문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이면 그분은 절대 합격 못 할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위치. 이 점의 위치. 치수가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분은 이제 합격 못 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제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알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얼마다. 이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여기도 없고, 그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그래? 이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도면에 치수가 명기가 안 됐다라는 건 뭐예요? 누가 생각을 해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얘랑 길이가 같겠구나. 이등변이구나.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등변이구나. 거기다 입체 영상이 딱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등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요 코너에서 코너를 이었구나. 그리고 요 만나는 교점이 어디다? 요 꼭지점이구나. 대표적인 이제 피라미드 구조죠. 여기서 이제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게 일직선이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냐, 이거. 일직선이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일직선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저건 일직선이야. 왜? 만약에 저게 일직선이 아니라면 그 각도가 틀어져 있음에 대한 치수가 있어야 돼요. 그 치수가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저건 일직선입니다. 우리가 치수가 주어지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당연히 그럼. 이 문제가 잘못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게 일직선이 아닌데 치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일직선도 그렸는데 그걸 감점을 했어.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제 첫 번째 뭐냐? 요 위가 잘린 거죠. 피라미드에서 위가 잘렸어요. 요 높이에서 땅 잘렸어요. 위가 이제 땅 잘려가지고 날아갔는데 저 날아간 게 여기가 남아 있잖아. 완전히 날아간 게 아니다. 그럼 이제 얼마만큼 남았냐? 그러면은 이 면이 일치가 되는 부분을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요 삼각형의 요 면이 지금 일치가 돼. 여기에 중간에 경계선이 없죠. 예,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게 한 면이라는 얘기예요. 한 면. 그러면 이 면이 남도록, 그쵸? 지금 이 면이 남도록 잘렸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쪽에 외형선의 경계가 있다. 그럼 저기에는 어떤 사이에 면이 개입돼야 돼요. 면이 있어야지 저 경계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가. 그러면 뭐예요? 여기 정확하게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요 부분만 남기고, 요 삼각형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 높이로 잘랐다라는 거를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연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위를 저렇게 날아가구나. 그리고 이제 그 날아간 데서 뭐예요? 이 부분을 요 부분, 그쵸. 요 부분을 파냈다. 어느 깊이만큼, 요만큼 깊이만큼. 그래서 나오는 단이 뭐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이 요단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높이가 여기서는 요단이 되는 거죠. 네. 저렇게 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 구조물이 뭐예요? 구조물이 이제 여기 있는 요거죠.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저게 쭉 이어져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쭉 이어져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이어져 있는 게 좀 달라요. 이게 보면은 여기서는 얘는 지금 요 파진 부분이거든요. 요 파진 부분은 요 높이로 파져 있는데 이게 바닥 쪽에 파져 있는 거죠. 바닥 쪽에 파져 있는 거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선은 기본적으로 수분선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수분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수분선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럼 수분선 여기까지 파지고 만 거냐? 그건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이 경계하고 겹쳐 있어요. 위치가 겹쳐 있어서 이만큼 파진 거죠. 파진 거고 이쪽은 여기서 이만큼만 파진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겹쳐 있어서 그래요. 위에 있는 요 모서리는 오로지 요것만이에요. 요것만이고 이제 이쪽에 있는 요 모서리는 바닥에 있는 이 모서리와 위쪽에 있는 이 모서리가 중첩되는 부분이에요. 네. 두 가지 모서리가 중첩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쪽은 외형선이 나오는 게 위쪽에 있는 모서리가 표현됐으니까 겹쳐 있을 때는 외형선이 우선이죠. 아래쪽은 수문선으로 나오는 게 밑에 가려져 있는 형상을 표현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요거의 마감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마감은 경계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외형선이고 여기에 수문선이 있잖아요. 그 수문선이 있는 이유는 바닥에 있는 저 파진 부분의 단면 때문에 발생을 한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원형으로 이렇게 그렇죠? 원형으로 파져 있다. 어디 깊이까지? 여기 써 있죠. 59 깊이 여기까지. 이거 제가 찍어봐. 대충 여기까지 파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사면에 원이 만났으니까 타원이 발생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단순한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형상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끝났어요. 뭐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이거 다 풀고 나면 진짜 3D로 그리겠죠. 그때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 풀이 할 거니까 일단은 템플릿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안내 문구가 물론 요게 있지 않 제 로고가 있진 않겠죠. 이제 그거 내용 잘 보시고 확인할 거다 확인하시고 얘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무조건 지우세요. 지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지우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해요.
저거 안 지우고 하면은 지금 KPC에서 공개된 배점에 따르면 저거 안 지우면 8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 저 8점이 날아갑니다. 예. 쓸데없는 게 남아있으니 불필요한 게 남은 거에서 8점이 날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우고 시작을 해야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는데, 이 문제는, 일단은 이 형상을 만들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평면도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근데 다른 분들이 하실 때는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삼각형을 먼저 그리고 삼각형을 먼저 그리고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뭘 먼저 그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형상에 우리가 도면을 이해할 때 이해하는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시퀀스를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요 위에 점을 확정을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관습적으로 여기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렇게 도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 제가 눈에 얘기해요. 도형으로 보자 말아요. 우리는 지금 입체를 그리고 있어요. 그럼 입체를 그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면 이만한 사각형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모서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건 이 점의 위치, 즉 요 꼭지점의 위치는 여기서 가지고 오는구나. 가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의 기본 베이스는 이제 여기 정사각이 정확히 말하면 정사각이죠. 여기 126, 126. 저 정사각이 먼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지껏 CAT 문제, 이급 문제 풀 때 REC, 넥탱으로 시작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영상 다 뒤져보셔도 없을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REC를 합니다. REC. 넥탱을 하고 요 위쪽에 평면도가 놓일 거니까 위쪽에 아무데나 한 군데를 찍고 도면층부터 만들어야지. 도면층도 안 만들고 저걸 하고 있었네요. 도면층부터 만들게요. LA 도면층부터 선택하고 엔터. 여기서 외형선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가상선 그 다음에 치수, 문자, 뷰포트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7개 다 만들었으니까 외형선에서 클릭. 색상은 3번 초록색, 그 다음에 수문선 클릭. 색상은 2번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 6번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 그 다음에 문자는 흰색 그대로고 뷰포트는 4번 하늘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정리도 정해져야죠. 수문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로드. 여기서 일단 센터, 그 다음에 센터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그 다음에 제일 아래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3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확인.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수문선이니까 히든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중심선 센터 확인. 그 다음에 가상선 팬텀 확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로 쓸 도면층은 외형선이죠. 외형선 더블 클릭해서 현재 도면층을 이제 외형선으로 외현선이라고 됐네요. 저렇게 오탄하면은 저거 감점입니다. 네, 저 감점이니까 그거 찍게요. 외형선. 여기서 다 마찬가지 오타가 발생하면 감점이고, 제가 이제 학생들 보면 많이 하는 실수가 치수선이라고 쓰시는 분들 계세요. 치수선이라고 쓰시는 분들 그리고 뷰포트를 뷰포터 이렇게 쓰시는 분, 해리포터도 아니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 있고, 수문선을 숨김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것도 틀리고, 외형선을 뭐 외곽선, 외곽선은 다른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곽선은 아니고 그런 거. 중심선을 중간선, 중앙선 이렇게 쓰시는 분들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영어로 치수는 이제 DIM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신데 상당히 유식해 보이지만 감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주의해라. 지금 저처럼 이렇게 오탄하는 거 이런 거 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현재 도면층을 왜 고쳤는데 왜 현선이라고 돼 있어? 요거는 지금 수정해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닫고 다시 들어와 보면 왜 형선으로 바뀌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정확히 바꿔주고 외형선이 현재 도면층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죠. 다시 이제 REC 본론으로 가서 자, 여기서 빈 곳 클릭하고 자, 골뱅이 126 그렇죠? 126 콤마 정사각이니까 126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요걸 기준으로 시작을 하겠다. 원점에서 너무 가까웠나? 잠깐 위로 올려줄 거예요. 위로 올려줄게요. 원점 근처에 있으면 이제 원점 때문에 걸리적거리니까. 이 원점 때문에 걸리적거린다고 해서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점 저 멀리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냐 라인으로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얘는 우리가 작업할 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끊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분해되어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익스플로드 X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분해를 해주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피라미드 평면 위에서 바라본 피라미드의 모양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적당히 이제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카피. 왜 카피를 하세요? 그냥 카피할게요. 이렇게 해서 직교 F8 눌러서 직교 키고 중간에 이제 요 스페이스 여유를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적절히 띄우면 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면도의 높이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100 정도 이렇게 띄워줄게요. 100 정도 그냥 아예 값으로 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126 옵셋 126 옵셋으로 126을 딱 합니다. 그렇죠? 126이래. 어머 죄송해요. 100으로 옵셋 100이죠. 옵셋 100 그냥 요걸 처음부터 다 옵셋으로 하면 됐었겠다. 예, 제가 카피를 했었는데 처음부터 옵셋 2번 해주는 게 더 낫겠네요. 다시 얘기하자면 어차피 실수했으니까 옵셋 100 해가지고 얘 선택하고 다중 M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 어떻게 해주면 돼요? 삼각형 여기 중간점. 자, 저는 이제 중간점을 켜놓고 해요. 켜놓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서 중간점이 뜨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오스냅 세팅 OS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요 모두 선택해가지고 다 체크해놓고 쓰시는 분들 계세요. 강사님들 중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긴 해요. 그 강사님들이. 이거 전부 다 체크해놓고 쓰시는 분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능력은 좋다고 보시면 돼요. 마우스 컨트롤 능력은 좋다. 이거 다 키면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좀 무식하다라고 실무에서는 이거 다 켜놓고 쓰면 무식하다고는 얘기해요. 왜냐면 효율이 떨어져요. 서로 이제 간섭 내고 싸우고 그 어떤 조건을 맞추려면 거기에 맞게 그 포인트까지 내가 일일이 다 찾아가야 돼요. 그 마우스로 정밀하게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시간이면 차라리 몇 개 꺼놓고 그걸 수동으로 불러오는 시간이 훨씬 빨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니면 이제 중간점을 끄라 그러죠. 이제 부분적으로 선택하시는 분 중간점 끄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중간점이 CAT 2급에서 실수를 많이 유발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CAT 2급할 때는 끄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중간점을 켜놓고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중간점은 이제 저건 실무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CAT 1급 할 때는 중간점 켜놓고 하죠. 물론 저는 2급 할 때도 끄진 않지만 켜놓고 하는 걸 권장해요. 왜냐면 CAT 1급 할 때는 중간점이 되게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어쨌든 중간점이 이제 저는 켜져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난 중간점 꺼져 있어! 라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컨트롤할 자신이 없어서 중간점을 어떻게든 끄고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갖다 대면 저는 이렇게 뜨지만 이제 꺼놓으신 분들 여기 안 뜰 거 아니에요. 안 뜨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중간점을 해주시면 뭐가 어려워? 중간점 여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방법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저기 솔직히 말해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은 아니고 자, 라인 해가지고 이 점을 찍고
중간점 잡고 싶으면 뭐예요? 키보드로 MID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친 다음에 갖다 대시면 중간점이 딱 잡혀요. 요 끝에다 갖다 대도 중간점이 잡혀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뭐예요? 카피. 그냥 복사하는 거예요. 왜? 정사각형이었잖아요. 정사각에서 저 피라미드, 정중앙이 꼭지점이 되는 피라미드 구조가 나오면, 정면도에서 보이는 삼각형의 구조나 우측면도에서 보이는 삼각형 구조가 100%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우측면도를 따라 그린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요. 학생들은 뭐 이해력이 좀 아직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 강사가 그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쟤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결국 그 입체적인 특징을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 그냥 그 복사하면 끝나는 걸 왜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딱 복사해서 놓으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는 복사하실 필요 없잖아. 이거 왜 복사했냐면 어차피 여기 이거잖아. 없어도 되려나? 없어도 되긴 하는데 없어도 되니까 그냥 지울게. 안 가도 되겠다. 그냥 먼저 지우고 그냥 이렇게 넘기세요. 없어도 될 것 같아. 자, 요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45도 선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잡으면 돼요? 이게 그냥 요 중앙을 잡아도 되고 요 끝을 잡아도 되는데 저는 끝을 잡는 걸 선호를 해요. 왜냐면 끝에서 끊어줄 거니까. 이렇게 X라인으로 요 점을 잡고 요 점을 잡아서 수평하게. 요 점 잡고 수직하게 요 점 잡아서 수평하게. 이렇게 하고 뭐예요? 여기서 갑자기 이제 뚝뚝 끊기네. 왜 끊기지? 부하 걸렸나? 스냅은 안 켰는데 지금 CPU가 좀 부하가 걸렸나봐요. 노트북이다 보니까.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자, RAY. 자, 레이로 요점을 잡아서. 그쵸? 각도 45도. 엔터. 그쵸? 45도로 딱 고정을 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꼭 여기를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같은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중앙을 잡아도 돼요. X라인 해가지고 중앙으로 수평, 그다음에 여기서 중앙으로 수직 해가지고 XL 앵글 45도 이렇게 해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라인 해보면 여기서 F10 극좌표 추적 킨 다음에 땅 맞죠? 안 맞을 수 없어요. 땅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맞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자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딱 맞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그린 거지. 그냥 이렇게만 하고 얘를 지우면 이거를 좀 자르기가 애매하잖아요. 물론 저는 안 자르고 요게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게 이쪽에 이렇게 간섭이 되면 정면도 그릴 때 걸리적거리니까 저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고 좋진 않죠. 좋진 않아요. 가능한 거하고 좋은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가능은 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이렇게 했죠. X라인으로 요 끝점에서 F8 수직선 요 끝점에서 수평선 하고 RAY 자, 레이로 요 점 잡고 각도 45도 해서 이렇게 놔주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지우고 여기 끝을 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완성이 됐다. 이제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자고요. 일단은 저는 뭐를 먼저 할까요? 요 위에 이제 요 높이 37에서 이렇게 잘리는 부분, 여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제가 아까 수평선 있으면 수평선을 옵셋을 하면 돼요. 그쵸? 옵셋을 하면 되는데, 수평선을 지웠잖아요. 제가 지워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요 중앙에서 수직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인 해가지고, 요 점을 찍고 밑으로 37만큼 직격켜진 상태에서, 네. 엔터. 37 입력하고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리면 되고 이 상태에서 뭐 해주면 돼요? 이게 쭉 오면 돼요. 오는데 어차피 여기서 이제 요 면이 있으니까 여기서 잘린 요 면이 있잖아요. 요 면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을 끝낼 필요 없이 뭐예요? 얘를 가지고 이쪽으로 쭉 보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도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같은 높이로. 여기서도 면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숨겨져서 숨은 선으로 보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명령을 끝내는 게 아니라 쭉 갖고 오면 되죠. F10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클릭이 안 됐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네. 하고 이제 요거 남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해주면 트림으로 툭 자르고 요 반대쪽은 F
어차피 요 위 날릴 거잖아. F 필렛으로 여기 선택하고 쉬프트 누르고 여기 선택하고. 그러면 딱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서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수직선을 하나 거주고 얘네 둘은 무슨 선? 숨은 선. 숨은 선이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뭐예요? 이면하고 만나서 뭐 이모소리. 그쵸? 이게 뭐예요? 이면하고 만나서 이모소리. 안녕하세요. 만나서 이면하고 이모라는 말을 이면하고 이모소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어. 있을까요? 갑자기 핸드폰이 인공지능이 갑자기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죄송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내고 요 모서리 보내고 요 모서리 보내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일일이 보낼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피라미드에서 이제 같은 높이를 친 거니까 지금 말한 이제 요면하고 이모소리, 그 다음에 이제 이면하고 이모소리, 이면하고 이모소리 세 개가 쭉 이어져요. 이어지게 그려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이제 기하학적인 성질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를 따는데 좀 한 번에 그릴 수 있게 쉽게 따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쪽 끝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따서 수직하게 올라가는 거죠. F10으로 갈 거예요. 수직하게 쭉 올라가서 여기에서 만나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만나서 끝나고 여기서 쭉 이어지니까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맞게 그려졌는지 확인하려면 쭉 수직하게 내려서 딱 거보세요. 거보면 이 선에 딱 이 선이 만나서 끝나요. 이게 틀어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얘를 잡아가지고 반대로 보내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하게 내려와서 보내면 무조건 만나요. 이건 이제 이 입체 형상 기하학적인 특징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 단순히 이것들은 이제 원래 안 그리겠죠. 여기서 쭉 가서 이렇게 이어 그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들을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위에 여기만 남았어요. 여기가 나왔으면 이쪽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쪽은 잘려서 없어지는 건데 대신 여기는 남아있어야죠. 왜냐면 면이 여기까지 쳐진 거니까 이게 어디서 쳤냐? 요 중앙에서부터 여기까지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만 날아가는 거지 이 선하고 양쪽에 있는 선은 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R. 아이고. TR에서 여기서 이 선 사이에 여기가 잘려나. 그쵸? 라인. 그리고 여기를 다시 이어서 뭐예요? 수문선을 만들어줘. 지금 안 만들게요. 네. 잘려서 날아간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여기도 이제 잘려서 날아가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잘려서 아이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잘라버릴게요. 이렇게 잘려서 날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형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 형상 여기 위가 날아갔다라고 한다면 요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윗면의 형상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 모양으로 요 위를 잘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남아가지고 뭐가 된다? 얘가 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요 수문선 일부러 안 그릴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딱 요 상태예요. 요 상태까지. 네, 여러분들이 이제 형상적으로 다른 강사님이 형상적으로 접근 안 하고 그냥 단일 선 해가지고 이제 이 그림하고 비교해서 베껴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형상에 대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요 위를 날렸다고 하면 이제 이 모양이 돼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게, 얘를 먼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얘를 먼저 파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요걸 먼저 해줘야 돼요. 요 바닥 쪽에 파진 요거, 그죠? 요 깊이로 파진 거, 요걸 먼저 해줘야 되겠네. 왜냐하면 치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걸 하려면 저 부분이 먼저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파진 부분을 먼저 할게요. 일단은 바닥에 파진 거는 여기서 이제 26이다. 그쵸? 그러면 옵셋 26.
여기서도 올라오고 바닥이 파졌으니까 여기서도 올라오겠죠. 일단 똑같이. 그리고 이제 MA 숨은 선으로 내 숨은 선도 보이고 내 숨은 선도 보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트림. 자, 얘는 끝까지 다 잘릴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아직 확정 안 됐고 여기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어디서 잘릴지. 그럼 이제 이렇게 잘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요 바닥에 파지는 거의 폭은 어떻게 결정나느냐? 폭은 보면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똑같다. 같은 폭이다. 완전히 겹쳤다. 폭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약간 옆으로 미세하게 틀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선이 하나 더 보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 선이 하나로만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일직선이다. 그리고 만약에 폭이 약간 다르다. 좀 위쪽하고 다르다고 하면 아래쪽 폭을 표기하는 어떤 치수가 있어야죠. 없으면 왜 없느냐? 당연히 겹쳤으니까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네가 생각하는 그게 맞아. 그러니까 치수를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면에서 우리가 치수를 많이 넣어주면 이제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을수록 좋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치수를 넣으면 도면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도법상에 뭐가 있어요? 너무 치수는 이제 최소한으로 표기를 해요. 단 정보의 누락 없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것 부분은 치수를 기입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그럴 거야. 라는 거예요. 치수를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입돼야 되는 치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바닥에 파지는 부분의 폭은 결국 이거랑 똑같네 해서 이제 이렇게 선이 가는 거죠. 이렇게 선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외형선과 이제 수문선이 구분되는 경계가 어디냐? 여기죠. 이 높이로 파졌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면하고, 실제로 말하면 요 윗면이죠. 윗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모서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땅,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모서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트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오픈돼 버리는 거예요. 오픈이 되니까 얘는 외형선, 그리고 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가려지니까 수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수정 점에서 끊기 해가지고 얘 여기 끝점에서 엔터 여기서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얘는 무슨 선? 수문선 MA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바닥이 이렇게 파였다 그러면. 근데 지금 요거 이제 끝까지 파인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끝나는데 그 끝나는 지점이 여기는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그림 보면 대충 예상을 할 거예요. 여기네. 요 선 끝나는 여지점이네. 여지점인데 이 지점에서 얘가 그냥 끊기면 그렇죠? 그냥 끊기면 여기 있는 수분선이 바닥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바닥에만 있는 게, 요 26 아래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쭉 가 있어요. 왜 그게 쭉 가 있냐? 여기 보시면, 평면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파졌네. 그쵸? 이렇게 파졌네. 그쵸? 그러면서 뭐예요?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가 있구나. 근데 이 모서리는 이 높이 전체를 가로지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문선은, 이 깊이가 끝나는 지점의 수문선이기도 하지만 이제 얘가 이렇게 저 면이 저렇게 나눠지는 그 모서리 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이제 해보면 라인 자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선을 그려주고 트림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지점인데 요 지점을 따느냐 딸 필요 없어요. 왜냐면 결국 이제 이 지점은 뭐예요? 이 지점이잖아요. 요 끝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건 딸 필요 없이 여기서 내려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직하게 내려오고 MA 수문선으로 바꿔주고 트림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쭉 와서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면이 있잖아. 이면 있잖아. 그 면도 이제 여기서 표현이 돼야죠. 그럼 얘를 따오느냐? 따올 필요 없죠. 왜냐면 애당초 얘가 어디서 따서 올라갔어요? 얘에서 따서 올라갔잖아. 그리고 아까 확인했을 때 얘가 얘라는 거 확인했잖아. 그럼 어떻게 줘요? 라인 해가지고 그냥 내려줘요. 그냥 내려줘요. 내려주는데 이 모서리는 뭐예요? 결국은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 높이 전체가 있었잖아. 얘도 이 높이 전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요 깊이만큼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림 탁 해서 잘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MA 그렇게.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 얘가 요 깊이까지 왔다는데 요 깊이까지 스트레이트로 왔으면 여기서 어떻게 끝나야 돼요?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얘가 MA 수문선이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결국 이렇게 아래쪽에 파진 게 이렇게 여기까지 요 깊이까지 스트레이트로 오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형상 설명할 때도 설명했지만. 그러면 이 선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그럼 얘가 끝난 게 이제 이쪽에 있는 이면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그려져 있는 선이 지금 다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른 선하고 겹쳐서 안 보인다. 그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는 게 일로 가든 건데 파진 건 요 안쪽이니까 이쪽엔 생길 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결국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일로 진행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파진 게 끝나는 게 이렇게 경사로 진행을 했다. 경사로 갔다가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다시 올 수도 있잖아. 그쵸?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모서리가 있으니까 뭐예요? 여기에 수문선으로 모서리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요거처럼. 근데 없어. 결국 중간에서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죠. 이거를 보면 중간에서 꺾이지 않았네. 그러면 저게 한 면으로 쭉 이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한 면으로 쭉 이어서 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여기서 시작해서 한 면으로 쭉 이어가야 되니까 이 끝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네 라고 합니다. 형상적으로 끝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라인 얘가 끝까지 가려면 이렇게 이어지고 얘는 어디? 이 바닥 쪽에 있는 거니까 위에서 보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MA 수문선이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 있는 요 수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의 형상이 얘가 파진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바닥을 팠구나. 요 높이까지. 라는 걸 우리가 도면을 딱 보고 해독을 해냈습니다. 저 도면에서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닥을 저런 형태로 저 높이까지 팠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결국은 이제 이면하고 만나서 뭐예요? 이 모서리가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이 높이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걸 갖고 와야 되는데 얘가 어디예요? 결국 이거잖아. 이 선의 끝점이잖아. 이 선의 끝점이 어디예요? 얘하고 만나는 여기네. 그러니까 결국은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바닥까지 내려오고 트림 잘라내고 MA 이렇게 돼. 그렇죠. 그럼 요 바닥이 결정이 납니다. 자, 바닥이 결정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팔 수 있죠. 여기 요 사각인데 사각의 사이즈를 정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39. 그렇죠? 그러면 얘를 옵셋해서 39를 가면 되겠네. 외형선이니까 수문선 말고 외형선을 가지고 옵셋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옵셋 39 하자고 했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 형태가 된다. 그런데 이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어떻게 잡는 거야? 29. 근데 29라는 게 얘가 먼저 그려지든 얘가 먼저 그려지든 이제 결정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도 여기까지 위치가 어딘데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 높이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왜? 이 깊이만큼 파지게 되면 만나는, 그렇죠? 이면하고 만나는, 그렇죠? 이 모서리가 바로 뭐예요? 얘다. 그리고 얘랑 이어져서 쭉 내려오는 모서리가 이거다. 그리고 이 깊이에 관련된 뭐예요? 얘죠. 얘. 즉 얘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이 모서리가 얘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구성 자체는 이제 위쪽에 있는 모서리랑 똑같아요. 얘 해서 요 모서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 해서 요 모서리. 그러니까 깊이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요 모서리, 요 모서리. 근데 이게 하나로 쭉 이어진다. 얘도 어떻게 돼? 하나로 이어지죠. 땅, 땅. 그렇죠. 하나로 쭉 이어져. 그걸 하려면 이제 뭐예요? 깊이를 먼저 우리가 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가 둘팔인가요? 네. 좀 확대해서 제가 치수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둘팔. 옵셋 둘팔. 이렇게 내려오고요. 얘도 그냥 같이 내려오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EX 여기까지 연장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EX 여기까지 연장해주고 MA 수문선까지 미리 해주고 그럼 됐잖아요. 됐어요. 그럼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거쳐가든 여기서 가든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45도선을 안 거쳐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쭉 가요. 일단은 여기 이제 29, 요 위치는 안정해졌으니까 여기까지 딱 닿을 때까지 딱 가고 여기서 직각으로 꺾어가지고 쭉 오면 되죠. 와서 이제 얘는 어디서 끝나요? 얘에서 끝나요. 근데 얘하고 만나는데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탕 끝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위치가 맞나 확인해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45도선을 찍고 아까 했던 것처럼 수직으로 내려오면 얘가 만나는 게 요 끝이 정확하게 맞다. 그러니까 아무리 확대해도 어긋나지 않아.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기하학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뭐 해줘요? 29. 그러면 이제 옵셋 19. 이렇게 29. 자, 그래놓고 F M 해서 얘 찍고 쉬프트 누르고 얘 찍고 그렇죠? 얘 찍고 쉬프트 누르고 얘 찍고 그렇죠? 얘 찍고 쉬프트 누르고 얘 찍고 요 사각 영역이 만들어졌으면 이 사각 영역은 기존 형상에서 한 단을 더 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단을 더 판 거니까 요 사이에 있던 요 모서리는 어떻게 돼요? 이 영역 안은 전부 다 잘려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되면 트림 요렇게 있는 구역 안에 있는 이 모서리 잘리고 얘도 잘려야 되지 않나요? 아니죠. 얘는 이거보다 더 어디 있어? 이 영역보다 더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안 잘리죠. 저 밑에 있는 애니까. 저 제일 바닥에 있으니까 안 잘리고 대신에 여기 위에 보이던 뭐예요? 실선이 사라졌잖아. 실선이 사라졌으니까 밑에 있는 수문선이 여기까지 보여요. 실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밑에 수문선은 여기까지 와줘야지. 위에 외형선이 사라졌으니까. 우선순위 위에 있던 애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 우선순위가 있는 애가 거기까지 채워야지. 겹쳐 있는 거니까 두 개에서.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그 구조가 이 구조죠. 이 구조인데 중간에 가상선이 있잖아. 이 가상선 왜 그래? 왜 있어요? 이 가상선이 없으면 이 도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면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많이 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선하고 일직선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짐작이고 이건 너무 심한 지레 짐작이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도면적인 표현에서 이 선과 이 선이 일직선입니다라는 당위성을 주려면 중간에 연결해주는 뭐가 있어야 돼. 선이 그려져야 돼. 저거 없이는 얘네들은 상당히 먼 거리를 떨어져 있는데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일직선으로 짐작을 해라 라고 하는 거는 너무한 거예요. 저기 가상선이 사용된 건 실제 형상에는 저기 선이 없지만 얘네 둘의 근본은 여기가 이렇게 이어진 거야. 근데 이게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야. 그냥 저희가 이어졌다는 걸 내가 알 수 있게 표현을 해준 거야. 이런 실제 존재하지 않는 형상을 우리가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표현해 주는 거를 거의 대부분 가상선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수업을 할 때 설명하는 게 여기는 여기서 가상선으로 돼서 가상선으로 바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도면을 그리는데 저 부분을 가상선으로 저렇게 표현했는지를 학생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강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알겠는데 이 시험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이 학생들을 시험에 합격만 시키고 바보를 만들고 있잖아. 내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시험에 떨어져도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왜 가상선으로 저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거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뭘 위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자격증을 합격시키면서 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사람, 도면에서 알고 그리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지. 자격증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빙하기 위한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게 왜 더 우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뭐야, 대부분의 기업들이 더 이상 자격증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냥 그거 자격증을 따려고 공략만 하고 있으니까. 자격증을 따려고 공략할 생각을 하지 마요. 원론적인 제도 이론을 이해하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에 그림이 가상선이어서 가상선인 게 아니야. 그건 아무 필요 없어. 그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필요 없어. 내 스스로 판단해서 여기 가상선이 들어가야지 라고 해서 스스로 가상선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가상선을 스스로 판단해서 넣을 수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실무에서 하는 건 이걸 보고 베껴 그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형상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게 없는 형상을 그려. 위에서 봤을 때 진짜 이것도 다 없는 형상을 그려. 실물을 갖다 놓고 딱 봤을 때 이 상태를 그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숨은 선이 있어야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가상선이 있어줘야지. 이거.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걸 보고 베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CLT 1급 할 때 이 그림 보고 일일이 수문선, 외형선하고 중심선을, 중심이 아니라 수문선을 구분하는 사람, 강사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죠. 그건 진짜 바보야. 오락실 가서 지금 틀린 그림 찾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락을 하고 싶으면 오락실을 가야지 왜 캐드를 가지고 까짝까짝대고 있냐고. 내가 그 강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오락실 가서 가르쳐요. 틀린 그림 찾기 하면 되잖아, 오락실 가서. 왜, 캐드를 가지고 까짝까짝대고 있어.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요게 나왔으면 이제 이모소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면과 이면이 만나서 금오소리, 그쵸? 이면과 이면이 만나서 금오소리 나왔으니까 뭐야? 반대모소리가 있잖아. 이모소리가 있고 이모소리가 있는. 거기에 뭐가 있어? 면이 있는. 그쵸? 파진 면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모소리가 가는 거죠. 이모소리가 가서. 자, 저 파진 건 어디서 끝나? 여기서 여기 P까지. 여기서 끝나네. 그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MA. 수문선을 바꿔주고, 잘라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네? 얘가,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수직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수직하게 끝나게. M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다 그랬네. 이제 남은 거 하나네. 요 원형 구멍 뚫어 있어. 그쵸? 원형 구멍.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예요? R52 C 52 이렇게 되는 거죠. 원형 구멍. 물론 이제 잘라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타원을 그려야 되니까. 타원 그리기 전에 정원이 있으면 좋잖아. 어차피 대부분 가는 그래. 저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 트림으로 잘라놓고 원을 다시 그려. 다시 그릴 거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냥 자르기 전에 하자. 뭘 다시 그리니? 그 얼마나 멍청한 짓이야. 다시 그릴 걸 알고 있어. 근데 그걸 굳이 잘라. 예,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하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이제 이 타원의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타원의 중심이 여기서 중심이 어디 있어? 요 끝에 있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형상이 누구야? 얘잖아. 얘예요, 얘. 얘잖아. 그럼 여기 좀 잘린 코너가 여기고 거기서 이쪽 아래쪽, 여기서 왼쪽 여기 있고 여기가 타원의 중심. 그리고 타원의 중심은 우리가 굳이 그냥 안 보내도 되지. 타원의 중심을 굳이 보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야? 이 원의 4분이 타원의 4분이잖아. 그렇죠? 원의 4분은 가이지. 가서 온단 말이야. 땡.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끝나겠죠. 딱 끝나고 끝나는 게 요 깊이 파져 요게 4분이잖아요. 4분. 어차피 파져야 되니까 여기까지 와주면 좋겠지.
놔주고 그냥 MA. 전 수문선. 해져 있을 거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길게 뺀 건 아직 여기 이제 끝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안 잡았으니까. 이게 그냥 빼놓은 거죠. 빼놓고. 자, 여기가 타원의 4분. 타원의 중심. 두 개 남았네? 나머지 하나. 나머지 4분. 어디? 여기 위쪽 4분. 위쪽 4분 어떻게 해? 경사에 투영이 돼서 와야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필요 없죠? 이거 올라가서 가면 얘잖아. 어차피 2선이잖아. 갈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경사랑 여기서 만나네? 여기서 만나가지고 쭉 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쵸? 왜냐면 얘가 여기니까. 그쵸? 이렇게 되면 뭐예요? 여기가 나머지 4분. 그러니까 중심 4분 나왔네? 그러면 2에 C. 중심 4분. 이렇게 그러죠. 복잡하게 할 거 없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가는 선도, 요것만 가고, 이것만 가고. 간단하잖아. 그렇게 되죠. 이제 이러고 이제 뭐예요? 트림. 자, 얘 해가지고, 그냥 자르면, 여기 남아. 여기 남아. 그쵸. 여기 남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잘라줘도 돼. 근데 이제 좀 이제 현명한 사람이라면, 모서리 2, 연장 안함 N. 해가지고 한 번에 자르겠죠. 그 다음에 T 해가지고 바꾸고 이제 얘랑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번에 잘라줬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요거 이제 정리하려면 정리하기 전에 이쪽 먼저 할까? 정리하고 하죠. 정리하고. 자, 일단 깊이 59죠. 59. 옵셋 5분. 깊이가 5분. 트립.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하고 이면, 그러니까 결국 이면하고 이제 이 원 표면하고 만나는 이제 요 모서리가 발생을 하니까 그냥 이거는 여기서 따면 되는 거예요.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 이게 맞냐 확인해보고 싶으면 요거 해봐도 돼요. 이렇게 해서 나 저거 타원 제대로 그렸나? 땅 찍고 여기 수직하게 딱 내려. 딱 내렸을 때 이 원 끝나는 데서, 그쵸? 원 끝나는 데서 딱 이렇게 다 만나면 그쵸? 그럼 제대로 그리고 확인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만약 저기 안 맞는다 그러면 뭔가 잘못 그린 거예요. 절대적으로 무조건 맞아야 돼. 안 맞을 수는 없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오픈된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픈됐잖아. 그럼 여기는 외형선이지만 여기는 오픈이 안 됐으니까 밑에 가려져 있죠. 수문선이야. 그러면 수정. 점에서 끊기. 해서 땅. 자, 요 끝점에서 끝내고 M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원래 이제 다 잘려 나가는 거죠. 여기 잘려 나가고 여기 잘려 나가고 여기 잘려 나가는데 지금 뭐 있어요? 중심 가상.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여기까지 이제 이 정사각의 여기 코너를 잇는 선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 가상선이 필요한 거고, 중심선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중심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정사각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이제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중심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죠. 예. 명확하잖아요. 저쪽 코너. 저쪽 코너.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중심. 어차피 이쪽 중심은 어차피 여기가 원기둥 형태니까 원기둥의 이제 중심이다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수평 중심선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기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분리를 해야겠죠. 수정해서 점에서 끊기. 하고 이제 2선 2점, 그 다음에 엔터 2선 2점에서 끊어주고 2선 2점에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는 중심선, 그쵸? 그 다음에 MA, 얘는 가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면도 다 그렸네? 우측면도 다 완성됐네. 그러면 이제 여기 마저 정리를 해줘야겠죠. 여기 결국은 이제 뭐예요? 이제 얘하고 만나는 이모소리. 요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뭐예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여기서 여기 4분을 이모소리로 그리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이모소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쭉 가겠죠. 딱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모르니까 대충 길게 뽑아놓고. 요거 깊이는 어디에서 끝나요? 깊이는 여기. 그러면 이제 얘가 오는 거죠. 여기서 땅 여기 피까지. 얘는 이제 지워주고 트림 이렇게 잘리면 이러면 정문도 다 그래. 기본적인 형태는 다 그랬죠. 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문제에서 제가 100% 합격률 나왔잖아요. 100% 합격률 나온 분들 중에 50%가 이제 틀린 부분이 있어요. 틀렸는데 이제 그게 감점, 그러니까 불합격 정도까지 안 가니까 감점의 개수가.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합격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결과는 아니죠. 예, 실제 시험 때 다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요 높이를 딸 때 이렇게 따겠죠. 저는 이제 다 정리를 해가면서 그리고 어떤 형상이 발생하는 단계를 거쳐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실수를 할 확률이 별로 없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작업하시는, 쭉 깔아놓고 작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트림으로 정리할 때 TR, 엔터,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치는 거. 전체 경계를 잡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선 기준으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선 기준으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자르고 얘는 보이니까 한 번 더 자르고 얘는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니까 이렇게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선 겹쳐서 나왔고 이제 이 선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안 자르는구나. 잠깐만요. 이제 그걸 재현을 하려면 다시 트림하고 엔터 해서 이렇게 자르고 여기 필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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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맞추기 식으로 엔터 2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맞춰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거 8점이죠. 불필요한 게 티나. 8점을 안고 간다. 근데 8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 틀리면 제가 이제 이 문제는 감점의 요소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이유가 이제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트림을 엔터 2번 해서 푸는 분들도 다 거의 대부분 잘 풀었을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여기 정도. 여기 말고 요 위쪽에서도 간혹가다 이제 그런 조그만 거 남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한데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위쪽은 이렇게 포인트가 많지가 않고 어찌됐든 요렇게 요거 남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런 포인트가 많으면 이제 엔터 2번 치시는 분들은 이제 불합격 확률이 높죠. 왜냐면 저게 하나에 8점이잖아요. 저게 이제 한 2개에서 3개, 저런 포인트가 3개 정도만 돼도 이제 헉헉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런 포인트를 이제 출제자가 의도하고 만드느냐? 솔직히 저거는 제가 문제를 만든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저런 부분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문제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어쩌다 보니까 발생을 하는 건데 저 어쩌다 보면 발생하는 게 2개 있고 3개 있을 텐데 이 문제는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어쨌든 50%가 저렇게 틀려요. 왜냐면 제가 저한테 잘해주시는 그 강사님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엔터 2번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더라. 기본적으로 8점 감점을 50% 정도는 안고 가더라. 이게 트림 사용 방법이 잘못된 거에 대한 거고 결국 이제 이 트림 사용 방법이 잘못된 거는 결국 실무에 가면 실무는 어차피 이제 저런 걸로 감점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저걸 계속 안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 엔터 2번 쳐가지고 쓰는 직원이 그린 도면은 항상 용량이 커. 똑같은 걸 그려도 남들보다 커. 항상 무거워. 어딘가 뭐 문제가 있는데 야 이거 용량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 아무 말 안 해. 나중에 가서 고참이 저걸 발견을 해요. 이렇게 선 중복돼 있거나 뭐 불필요한 게 남아 있다든가 쩌끈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실제 도면 출력했을 때는 문제 안 돼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도면 출력해도 저거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워낙 쪼까란 부분이니까. 그럼 문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도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잖아. 용량이 커가지고 막 캐드가 버벅거리고 있잖아. 나중에 가서 저거 이제 고참이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욕을 하죠. 야, 이 미친놈아, 쓸데도 없는 요소를 왜 만들어놨어? 이런 욕이 나오는 거죠. 진짜 제가 실무에서 도면 지저분하게 그리는 사람들 딱 보면은,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거 던져주고, 쓸데없는 거 다 찾아내서 다 지울 때까지 넣지. 다른 거 하지 말고 다 찾아서 다 지워놔. 이렇게 되는 거죠.
용량 다 줄여놔? 그러니까 강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한테 배운 학생이 그렇게 가서 욕먹는 학생을 만들지 말아요. 물론 강사님들은 상관없겠지. 왜? 본인 욕먹는 게 아니라 그 학생 욕먹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도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배우는 사람은 욕은 먹지 말아야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그렸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중심선하고 가상선만 좀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이제 라인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5mm. 그치? 요거 안 그리시면 감점입니다. MA, 중심선.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원기둥이잖아. 원기둥의 중심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여긴 외형선이 있잖아. 겹쳐 있잖아. 못 그리고, 중심선 항상 살짝 삐져나와야 되잖아. 살짝 삐져나온 거지. 요 뒤쪽은 삐져나와도 얘랑 겹치잖아. 그러니까 안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 삐져나온 것만 그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도 5mm.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위로 5mm. 수직하게. 그렇죠? MA. 다음. 하고 여기 위는 아래쪽으로도 5mm 연장을 해야죠. 중심이 이제 여기니까 아래쪽으로 5mm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5mm 연장을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 이렇게 해서 이 5mm를 따로 그리고 이렇게 한다. 그럼 이거 선 2개 감점. 감점이야. 한 선이어야지. 왜 2선인데 이 선도 마찬가지야. 이 선도 요 중간에 내가 끊어버렸다 봐. 트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봐. 이렇게 2선 했다고 해봐. 여러분들은 뭔 상관이야! 그렇지만 뭐야 CAT 2급 규정상 저렇게 선이 2개로 쪼개지면 한 선이어야 되는데 쪼개지면 감점. 그렇죠? 저건 CAT 2급 규정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한 거 아니죠. 실무에서 저렇게 그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니 이게 2개면 용량이 더 선이 2개인 거 아니야. 선의 위치에 대한 정보도 2개고 그러면 데이터가 2배잖아. 아니 데이터를 하나로 끝낼 수 있는데 왜 2개를 쓰냐고. 똑같은 선을 그리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용량 관리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체 긴 하나의 선을 100개로 끊어서 그리든 뭐 100개로 끌어서 그리든 상관없어요. 출력하면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관리 문제. 자, 내가 이 선의 각도를 바꾸고 싶다. 이 선 전체의 각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점만 옮기면은 각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끊겨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옮겨지잖아. 저런 여러 가지 뭐 수정의 문제. 여러 가지가 걸리잖아. 이 선을 옵셋해서 한 10mm 정도 띄우고 싶은데 2개로 끊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10mm 옵셋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얘만 가잖아. 얘 따로 해줘야 되잖아. 왜 2번 해줘야 되냐고. 저런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다. 난 전체의 경로를. 그러니까. 얘도 똑같다고. 얘는 왜 별개? 중심선이니까 얘는 별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반대쪽은 뭐예요? LEN, TE, 5mm. 5mm 연장을 해주는 거죠. 해준 김에 이제 얘도 요 끝을 5mm 연장, 5mm 연장. 5mm라는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적절한 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4월 16일 날 이거 안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학생분들은 안 보신 거 저는 별로 이제 신경 안 쓰는데 이거 4월 16일 날 생산성보부에서 주최한 그 강사 양성 교육은 기존의 시험 규정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강사님들 꼭 봤어야 되는 건데 안 봐가지고 아직도 엉뚱하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도 이제 요 길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딱 안 맞춰도 한다지만 적정한 길이 요 길이 이거 10mm 넘어가면 감점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랬거든요. 연장되는 길이. 그리고 이게 요 연장되는 길이가 1mm보다 작으면 감점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연장 길이 저거 분명히 중심선의 연장 길이는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있는데
엄밀히 제도법에 이거 하면은 연장 길이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이게 길이가 연장 길이 얼마로 해야 됩니다라고 값으로 주어지지 않고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수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케이스 규격에 수식으로 전체 사용하는 선의 길이가 얼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선의 굵기가 얼마고 그래서 그 공식에다 딱 넣으면은 저 이제 연장하는 연장 길이가 딱 계산해서 내서 나오는데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거의 대부분 출력했을 때 기준 당시 2mm에서 3mm 정도 연장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단지 실무에서 그 규정을 이렇게 똑같이 따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식으로 왜냐면 계산식으로 했기 때문에 매번 그럼 중심속을 일단 내가 계산을 때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거 결론을 접으면 2, 3mm에서 끝나니까 2mm 내지 3mm 출력 기준으로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축척을 적용을 하잖아. 그러면 축척 1대 2분의 1일 때 1대 2일 때 이게 돌출된 길이가 실제 출력됐을 때 2, 3mm가 되려면 우리가 모형에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 2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4에서 6mm 사이가 돼야 돼요. 제가 5mm를 잡는 건 그래서 4에서 6mm 사이 정중앙 값인 5mm를 잡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선정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선생님 대충 선정하거나 일반 강사님들은 저는 한 6mm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도 이제 저랑 똑같은 계산 방식을 거쳤을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계산의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저거 규정 없는데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규정을 엄밀히 말하면 있습니다. 있고 이제 저는 이제 4에서 5mm 사이, 그러니까 이게 축척이 1대 2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저 상황에서는 1대 2. 만약에 1대 3이면 3배 해줘야 돼요. 6에서 3배니까 2에 3mm니까 6에서 9 사이. 그 정도가 돼요. 돌출 길이가.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그거 이제 공간이 되게 좁잖아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넣고 이제 CAT 채점할 때는 좀 여유 있게 1mm에서 10mm 사이는 감점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 중심선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는 건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빡빡 우기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도면 작업하기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캐드고 다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 나름의 이제 기준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띄워주는 거. 띄워주는 것도 이제 그때 얘기 나왔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한 1mm 띄워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1mm가 이제 우리가 그리는 모형 기준이 아니라 이 배치 기준이에요. 배치 기준. 그러니까 출력했을 때 1mm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1대 2잖아요. 1대 2면은 절반 된 거니까 출력했을 때 결국 반으로 줄였을 때 1mm가 나오려면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mm. 그렇죠? 그래서 이제 랭슨 할 때 제가 저는 여기서 이제 2mm를 하죠. 그래서 LEN DE 마이너스 2mm를 여기서 줄여준다. 이렇게 띄워준다. 얘는 이제 형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줄여준다. 그렇죠? 그리고 줄여준다. 그리고 여기도 줄여준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도 줄인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얘는 뭐다? 형상선하고 얘하고 일직선이다. 일직선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띄워주지 않으면 이 선과 이 선을 한 선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띄워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형상선으로 볼 수가 있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선상을 이루는 거지. 지금 요 부분은 이 선하고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이런 선이 없잖아요. 일직선을 이루고 이런 선이 없으니까 여기는 여기 딱 맞게 해줘도 오해할 이유가 없어. 오해할 소지가 없어. 저 부분을 좀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예 선 종류가 다르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딱 줄여요. 이렇게 줄여버리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얘랑 얘랑도 선 종류가 다르니까. 근데 아니에요. 얘도 형상선, 얘도 형상선이에요. 형상선 간에는 절대 띄울 수 없어요. 형상은 저 끝까지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가는 거예요. 자, 저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여기도 이제 2mm 띄워줘야죠. LEN DE 마이너스. 아이고.
그래서 여기 툭, 그쵸? 일직선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 선은 일직선 이렇게 띄어줘. 이렇게 일직선. 얘는 아니고, 그쵸? 얘는 이렇게 수직하게 들어갑니다. 평상선하고 일직선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주면 형상작동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치수기 파고 배치 작업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